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저는 어저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사소한 일이지만 몇 가지 기분 좋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번에 입국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간단한 시술을 받을 예정인데요. 외국에 있는 동안은 의료보험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입국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입국증명서를 뗐더니 3분 걸리더군요. 그리고 의료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제 의료보험을 재개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만일 이 두 가지 사항을 중국에서 진행했다면 2, 3일은 걸렸을 것 같거든요. 꼭 높은 건물, 거대한 공장 이런 것이 선진국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일상생활이 신속하고 편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일요일, 이번 12월 15일로 다가오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협상 1610억 달러 상당분의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징벌적 관세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내년도 중국의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의 안신증권이라는 곳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 까오산원이라는 사람이 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 그리고 GDP 전망을 내놓아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2019년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완만한 하강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면서 연말까지 가면 6% 아래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정확한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년도에 내년도 경제 전망을 예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까오산원은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같이 고도 성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조금씩 그 성장률이 줄어들 텐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같은 과정을 경험한 많은 다른 국가, 예를 들어 일본, 한국, 이들 국가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서 내년도 GDP에 대해서는 5%대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4%를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하고 5%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결국 내년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어서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일 후에는 이 까오산원의 발언 내용은 중국의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민은행의 부행장을 지낸 바 있는 리루어거라는 사람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이난에서 열린 한 행사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꼭 중국의 나쁜 것인가? 냉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것이 중국이 미국의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안 섞인 말을 해가면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 사회 전반 각계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현직이든 전직이든 고위 관료 출신이 중국 정부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 의견 또는 상반된 시각을 표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일은 대체로 언제 일어나느냐면 정부가 현재 진행해 오고 있던 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시쳇말로 풍선을 띄워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리로거의 발언이 중국 정부와 어떤 교감을 한 후에 나온 발언인지 아니면 현재 시진핑 그룹 내에 있는 강경파의 반대 의견을 가진 개방파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길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좀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 대한 강경 발언과 유화적인 발언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중국 정부가 무역협상 관련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외교부 발언과 상무부 발언이 조금 다릅니다. 외교부 발언은 언제나 위대한 중국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한 반면에 상무부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원칙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식의 발언이 많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상무부의 주리부장, 우리로 치면 한 차관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리부장인 런홍빈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하기를 희망한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은 강경 발언, 유화적인 발언,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된다는 발언, 반대하는 발언, 이것들이 지금 뒤섞여서 나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과거 파가웨이의 그 부주임, 그러니까 차관이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차관을 지낸 바 있는 류스진이라는 사람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5개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5%에서 6%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인민은행에 조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발언 내용은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에 가장 근접한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중국의 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도 GDP 목표를 6% 또는 6%에 근접한 숫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책 기조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세운 이 6%라는 GDP 목표가 과거와 같이 자연스러운 성장의 연속 속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다소간 무리한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단지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정도의 차이이지 무난하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현재의 집권층이 현상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지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현실을 지금 오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중국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짐작하게 하는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의 샤먼 대학에 이중티엔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인데요. 수년 전에 중국 CCTV에 나와서 마이자장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건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삼국지를, 역사적인 삼국지와 소설로서의 삼국지를 적당히 대조해 가면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줘서 중국 전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만큼 중국에 있어서의 지명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중티엔 교수가 며칠 전에 글을 하나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중티엔 교수는 과거 있었던 아편전쟁에 대한 글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청나라가 아편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한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로 거짓된 보고 아부바람만 올라갔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글이 삽시간에 중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선풍적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원래 사회 분위기가 정치적 면에서는 말을 삼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기본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표현을 하거나 암시를 하거나 풍자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이중티엔 교수가 아편전쟁의 예를 들어서 사실상은 현재 지도부에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중국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하겠죠. 또 하나 사소하지만 이상한 일은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의 관영 매체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2018년 8월달 기사가 다시 게재가 된 것입니다. 전후 관계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중복되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법치 체계를 강조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발표함으로써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매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시진핑 그룹의 반대파가 시진핑 그룹에게 당신들이 법치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법대로 하자, 이런 의견을 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들이 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내부 의견이 분분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태도는 지금 일관되죠.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12월 1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 홍콩 인권 및 민주화법이 통과 다음에 이미 하원이 신장 위구르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사실은 그 뒤에 또 티베트 인권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타이완법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민주양당 상하 양원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방문해서 수십 년간 러시아를 주적으로 정의했던 나토의 목표를 지금 중국으로 바꿔놓고 왔죠. 이런 상황 하에서 섣불리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양국이 거의 24시간 체계로 협상 중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바로 일요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예측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타이완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룡 씨는 TV 프로그램 하나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매년 400억에서 500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는 중국은 그것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전체든 부분이든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은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은 전략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이다. 그러므로 양국이 서로에게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결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U의 제중 상회 회장인 미스터 부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의 바스프에서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의 발언을 통해서 EU의 주요 대기업들이 모두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거점은 동남아나 인도로 지금 다 옮기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면 중국에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본인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지 않으며 미중 간의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건 아마 본인이 아니라 자기 자식 때나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경제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미중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미국에도 좋은 바가 없거니와 중국에는 큰 타격이고 만일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고 중국에게도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합의를 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표하기도 했죠. 결국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것인가 타결되지 않을 것인가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중국이 수용을 할 것인가, 만일에 수용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중국에게 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와 같이 전 세계의 우호적인 환경, 우호적인 태도를 누리던 시기는 이미 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더라도 그 뒤에 제2단계, 제3단계의 협상으로 압박이 계속 올 것이고 WTO, 나토, 미국 의회의 압박도 계속될 것이고 중국의 첨단 기업에 대한 압박도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지금까지 서방 세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서 자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을 이루었던 그 전략을 계속해서 그대로 가져가기는 이제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